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중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현행보다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10,000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10,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연 5%에서 연 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따져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현재 소득 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은 겁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고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란 주택과 자동차 등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정부는 시중금리가 연 1.5%에 불과하고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 환산율 수준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1만여 명 가운데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은 66.5%인 33만 8,500여 명. 복지부는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 수급자가 지금보다 10,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대표단이 지난 6월 제8차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했었죠. 대표단은 귀국 후 국내 장애계의 국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이에 장애계가 NGO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주최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O 포럼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NGO 포럼에서는 포럼 선포식과 당사국 회의 결과 보고회, 토론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대표단은 결과 보고회를 통해 주 유엔 한국 대표부와 공동으로 주최했던 사이드 이벤트의 내용을 참가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형사재판과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 상황 속에서 검찰과 경찰 출신 고위직 인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강재단이 지난달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박종구 서울지방경찰청 전 정보보안부장을 이사로 선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등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강원은 지난 2013년에도 이금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재단 이사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을 지낸 공무원을 인강원 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여성부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담배를 오랜 기간 동안 피우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일찍 찾아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연세대의대가 공동으로 유럽신경과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흡연 기간이 오래될수록 뇌 신경학적 퇴행이 빨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병원의 연구진들은 흡연이 계속되는 동안 뇌에서 신경학적 퇴행이 발생해 대뇌 피질의 두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대뇌 피질은 방대한 감각 정보에 대한 처리와 종합은 물론 의식적 사고와 인지, 문제 해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일자리 정보도 찾고 직업 훈련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달부터 3곳을 더 늘려 총 5곳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갑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구리시에 새로 문을 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고용정보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실업급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일자리 센터와 복지센터를 하나로 합쳐 이용객이 한 곳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좀 창업이나 취업 쪽으로 알아보다가 이런 복지센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한번 도움을 받으려고 한번 방문해봤어요. 경기도는 지난 2014년 남양주시에 전국 최초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취업률이 36% 이상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입증돼 동두천시와 김포시 등에도 추가로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또 정식 개소식을 열어 도민들이 도내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7개 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업과 복지를 같이 제공을 해서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에 많이 서비스를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어지는 취업난 속에서 일자리 정보와 복지 서비스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을 원하는 이용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센터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김해제가 나눔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오나경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김해시 김해학생체육관옆 야외 공연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김해지회가 주관한 긴나눔 행복실천 나눔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청사의 취지는 장애인과 우리 소외계층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장을 만들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연과 다문화 가족사진, 장수사진 촬영,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생산품 소개, 지구촌 어린이 가방 모기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또 김해 지역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좀 많이 시행이 됐으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게 지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이번 바자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지역 노인들을 찾아 의료와 미용 봉사를 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서울 중계사동 중계사단지 경로당. 중계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3번째 목요일이 되면 관내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염색도 해드리는데요. 올해 초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설문조사해 이 미용 봉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보람에 저도 한껏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많이 늘려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또한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 등 건강 체크도 지원합니다. 사람 위생이 문제잖아요. 또 몸이 깨끗한 위생을 유지함으로 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한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깨끗하고 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환영이고 또 여기 와서 우리 건강 검진도 일부러 하면 돈 들고 차비 들여요.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중계사동의 의료 및 이미용 봉사. 어르신들에게 젊음과 건강을 선물하는 마음 따뜻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5 코리아 오픈 국제 장애인 탁구 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울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2016 리우 장애인 올림픽 출전 랭킹 포인트가 달린 경기로 전 세계 12개국 3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상담 분야는 행정, 문화, 복지, 노동, 산업, 환경 등이며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제7회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지원 사업 중 장애인 미술가의 꿈, 이곳에서 펼쳐라 작품 공모를 합니다. 공모 분야는 서양화와 공예이며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선정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 있을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대학생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대학취업지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도내 20개 대학의 취업 담당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도내 대학생들의 실질적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산에서 요리로 세상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시각장애인 요리교실이 열립니다. 이번 요리교실은 요리연구가 이난우 씨가 진행하게 되며 이난우 씨는 요리교실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한 퓨전 스타일의 요리와 가족을 위한 건강 요리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제16회 요넥스배 전국장애인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화성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183개 팀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기를 펼쳤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면 기사입니다.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농성 3주년을 맞아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공동행동은 장애 등급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결성돼 광화문 역사에서 3년 동안 노숙농성을 해왔는데요. 이날 공동행동은 그동안의 투쟁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한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복지에 대해서는 문외한 의료 전문가라는 우려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 의원은 30여 년간 의료인으로만 지내오면서 복지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나 활동이 없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복지에 대해 충분한 공부를 하고 파악했어야 했는데 기회가 되면 공부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복지부의 수장직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됐는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 제공을 권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제3자의 계산 능력 등에 따라 시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위는 필기가 어려운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메모 대필이 지원되지 않으면 암산으로 풀어야 한다며 메모 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메모 대필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관 예우를 검색하면 고위공무원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고 뜹니다. 장애 아동 학대와 국고 보조금 횡령 등으로 경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인강재단이 검찰총장 출신을 이사로 임명하는 전관 예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